매일 하는 목욕이 은밀하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만약 당신이 65세 이상이거나 그런 사람을 돌보고 있다면 해롭지 않아 보이는 일상이 숨겨진 위험일 수 있습니다. 저는 박성호 박사이며 40년 동안 노인을 치료하면서 목욕 습관이 실신, 골절 또는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진 수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부터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목욕에 대한 5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밝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노년에 대한 교훈을 계속 전파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숫자 00을 댓글로 남겨 알려주시면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뜨거운 목욕은 심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글 때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의사로서 40년 경력 동안 저는 특히 노인 환자들 사이에서 이 현상을 몇 번이고 목격했습니다. 노인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열로 인해 혈관이 빠르게 확장되어 혈압이 급격하고 때로는 위험하게 떨어집니다. 65세 이상,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불편함 이상일 수 있으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제 작은 진료소에서만 해도 매년 겨울이면 시계처럼 정확하게 이 일이 벌어집니다. 평균적으로 매 시즌 최소 10명의 노인 환자가 목욕 중이나 직후에 실신하여 저를 찾아옵니다. 몸이 열의 효과에 압도된 것이죠. 제 환자 중 한 분인 90세의 활기찬 김영철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60년 넘게 매일 뜨거운 목욕을 한다고 맹세했습니다. 거의 데일 듯한 물에 몸을 담그며 자랑스럽게 제게 말했죠. 의사 선생님, 이것이 제가 이 모든 세월 동안 건강을 유지한 이유입니다. 저는 그의 낙관주의에 감탄했지만 위험에 대해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재앙이 닥쳤습니다. 목욕 도중 그의 심장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심장마비를 일으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그의 재치 있는 따님이 쿵 소리를 듣고 병원으로 급히 모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몇 주를 보내고 긴 회복 끝에 그는 살아남았지만 그것은 제가 너무 자주 보아왔던 위험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후 신체의 내부 온도 조절 장치이자 조절기인 자율신경계는 예리함을 잃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욕조에서 나와 추운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어설 때 혈압이 급락하여 어지럽거나 더 심각한 상태를 유발합니다. 연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노인이 섭씨 106도, 화씨 약 41도, 보다 뜨거운 물에서 15분 이상 목욕하면 심혈관계는 활발한 걷기나 가벼운 조깅과 비슷한 2030%의 부담 증가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준비운동이나 통제 없이 말이죠. 약한 심장에게는 감수할 가치가 없는 도박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김영철 어르신과 같은 환자들을 40년 동안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목욕 시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물 온도를 섭씨 100.104도, 화씨 약 38-40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긴장을 풀기에 충분히 따뜻하지만 시스템에 충격을 줄 만큼 뜨겁지 않게 합니다. 손등으로 테스트하세요. 따갑지 않고 기분 좋게 느껴져야 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세요. 환자들과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은 심장 부담을 현저히 줄이면서도 긴장을 풀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목욕 전후에 수분을 섭취하세요. 물 한 잔을 마셔 탈수를 예방하세요. 탈수는 혈압 강화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욕실에 튼튼한 의자를 설치하고
가능하다면 앉아서 샤워하세요. 낙상 위험을 극적으로 줄이고 물에서 나오는 전환을 용이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80세 이상이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간병인을 가까이에 두세요. 이 단계들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제 진료에서 생명을 구해왔습니다. 두 번째, 진실. 매일 목욕하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40년 동안 치료하면서 두드러지는 패턴 중 하나는 매일 목욕, 특히 뜨거운 물과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변합니다. 65세가 되면 20대에 비해 천연 유분을 약 절반만 생산하여 피부가 더 얇고 약하며 덜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여기에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을 더하면 거의 문제를 자초하는 셈입니다. 바로 지난달 저는 진료소에 비틀거리며 들어온 78세 미망인 이정자 여사에게서 이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잠을 빼앗는 끊임없는 가려움증으로 비참해 보였습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그녀의 피부는 사막처럼 메마르고 갈라지고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녀는 팔을 긁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깨끗한 느낌을 좋아해요. 매일 비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지르죠. 제가 잘못했나요? 저는 그녀에게 말하기 싫었지만, 네, 그녀는 잘못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잦은 뜨거운 목욕과 거친 비누는 피부를 유연하고 보호하는 얇은 오일과 지질층인 피부의 천연 수분 장벽을 벗겨냅니다. 노인들에게 이 장벽은 이미 손상되어 있으며 매일 씻는 것은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피부과 동료들과 협력하여 저는 65세 이상으로 일주일에 4번 이상 비누로 목욕하는 사람들이 만성 건성 피부를 앓을 가능성이 60%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친 듯한 가려움증, 강박적인 긁기, 때로는 개방성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목욕으로 건조해진 피부를 긁어 생긴 상처로 포도상구균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자 여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벼랑 끝에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연마해온 노인 친화적인 피부 건강 계획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3번으로 줄이세요. 피부는 유분을 보충하기 위해 쉬는 날이 필요합니다. 둘째, 비누 사용을 필수 부위, 겨드랑이, 사타구니 및 땀이 나는 부위로 제한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품을 내는 것은 과도하며 건조함을 유발하는 비법입니다. 셋째, 거친 막대 비누를 버리세요. 대부분 알칼리성 pHy, 츠이며 피부의 자연적인 산도를 방해합니다. 대신 약산성 클렌저 예저 PA의 오홍지육정 전용물을 선택하세요. 더 순하고 수분을 보존합니다. 넷째, 나온 지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듬뿍 바르세요. 이 황금 시간대는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피부에 가두어 줍니다. 다섯째, 세라마이드, 피부 장벽 재건덤, 히알루론산, 수분 자석 역할과 같은 강력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약국에서 구할 수 있으며 라벨을 스캔하면 됩니다. 이정자 여사는 이 계획을 따랐고 2주 안에 가려움증이 80%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다시 잠을 자고 안도감에 환하게 웃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있고 이러한 통찰력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래에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당신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실, 욕실에서의 낙상은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40년 경력에서 가장 많이 본 부상이 있다면 그것은 노인들의 욕실 낙상입니다. 수백 명의 재환자들이 욕조나 샤워실에서 넘어졌고 그 결과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저는 예리한 재치와 정원 가꾸기를 사랑하는 88세 호라비 박민준 어르신을 치료했습니다.
그는 어느 얼음같이 추운 아침 욕조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져 고관절이 골절되었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후유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동성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고 장미를 돌보는 날들은 끝났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낙상의 38%가 욕실에서 발생하며 종종 목욕 중이나 직후에 발생합니다. 더 나쁜 것은 고관절 골절을 입은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존스 홉킨스 연구에서 오싹한 통계가 발견되었습니다. 20%, 즉 4명 중 1명이 그 해를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상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위기입니다. 왜 욕실은 노인들에게 그토록 위험한 구역일까요? 완벽한 폭풍입니다. 미끄러운 젖은 바닥, 뜨거운 물의 혈압 효과로 인한 현기증, 그리고 약해진 근육과 느려진 반사, 신경을 가진 노화된 신체. 박민준 어르신의 균형 감각은 예전 같지 않았고 그 미끄러운 욕조 가장자리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낙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수십 년간의 관찰을 통해 얻은 간단한 변화로 환자들이 위험을 줄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욕조 안팎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저렴하고 쉬우며 미끄러짐을 막는 가장 좋은 단일 방법입니다. 둘째, 욕조, 샤워실, 변기 근처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단지 장식용이 아닙니다. 환자들은 그 손잡이 덕분에 거의 넘어질 뻔한 상황을 안전하게 모면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셋째, 목욕 의자를 사용하고 앉아서 샤워하세요. 낙상 위험을 90% 이상 줄이고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서두르지 마세요. 목욕 후 서둘러 나오는 것은 문제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지럽거나 바닥이 젖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섯째, 80세 이상이거나 불안정하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누군가 근처에 있는 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박민준 어르신은 낙상 후 이러한 조치들을 채택하여 손잡이가 있는 상태에서 앉아서 샤워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1년 후, 그는 사고 없이 지내고 있으며 서서 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진실. 목욕 후 천 조절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그중 하나는 내부 온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니라 특히 목욕과 같이 일상적인 일 후에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병 전문의로서 수십 년 동안 수행한 제 연구에 따르면 80세에 이르면 온도 변화에 대한 생리적 반응은 20세 때보다 약 40% 느려집니다. 이러한 감소는 혈관 탄력성 감소, 느린 신진대사 조정, 반응성이 떨어지는 신경계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뜨거운 목욕은 진정 효과가 있지만 혈관이 열을 방출하기 위해 확장되면서 핵심 천을 급상승시킵니다. 그러나 일단 밖으로 나오면 환경이 신중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동일한 확장이 급격한 온기 손실로 이어져 위험한 천저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제가 치료했던 92세 미망인 최순희 여사의 실제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2024년 1월 혹한의 저녁,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소중히 여겼던 의식인 따뜻한 목욕을 즐겼습니다. 그 후 그녀는 완전히 몸을 말리지 않고 얇은 가운만 걸친 채 통풍이 잘 되고 난방이 안 되는 거실에 머물렀습니다. 1시간 안에 가족들은 그녀가 걷잡을 수 없이 떨고 말이 어눌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천은 생명을 위협하는 섭씨 94.1도, 화씨 약 34.5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저천증이었죠. 따뜻하게 목욕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추워졌을까요? 그녀의 딸이 당황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답은 기본적인 열역학에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최순희 여사의 피부 표면 근처 혈관을 확장시켜 차가운 공기 중에서 열 손실을 증가시켜줬습니다.
젖은 피부는 증발을 가속화하여 몸에서 온기를 놀라운 속도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녀의 몸은 충분히 빨리 보상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냉장고에 식히기 위해 놓아둔 김이 나는 차 한 잔처럼 말이죠. 그녀는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노인의 안전한 목욕을 보장하기 위해 저는 목욕 후 온도 관리를 위한 상세하고 증거 기반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욕실 예열. 수도꼭지를 틀기 전부터 욕실을 예열하세요. 공간 히터를 사용하거나 라디에이터를 최대로 틀어 실내 온도를 최소 섭씨 70도, 화씨 약 21도로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공기로 전환하는 충격을 최소화하여 몸이 적응할 완충 장치를 제공합니다. 즉시 완전히 건조, 나오자마자 예열된 수건, 미리 건조기나 라디에이터 위에 올려놓으세요. 을 사용하여 물 한 방울까지 닦아내세요. 피부에 남아있는 습기는 열도둑처럼 작용하여 증발하면서 몸에서 온기를 빼앗아갑니다. 신속하게 겹쳐 입기. 몸을 말린 직후 따뜻하고 마른 옷, 양말과 모자 포함, 겨울철인 경우를 입으세요. 머리카락도 놓치지 마세요. 젖은 머리카락은 두피에서 몇 시간 동안 열을 빼앗을 수 있으므로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거나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세요. 옷 입은 후 따뜻한 음료 마시기, 뜨거운 차, 코코아 또는 레몬을 넣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잔여 냉각 효과를 상쇄하여 내부에서 핵심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시간 선택. 추운 계절에는 집안의 주변 온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자연스럽게 더 따뜻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목욕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야간 목욕. 특히 난방이 안 되는 집에서의 목욕은 목욕 후 오한의 위험을 증폭시킵니다. 최순희 여사는 그 사고 이후 이 루틴을 채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작은 전기 히터로 욕실을 예열하고 건조기에서 바로 나온 푹신한 수건으로 몸을 말리고 플리스 가운으로 몸을 감싸고 그 후에 카모마일 차 한 잔을 즐깁니다. 모두 이른 오후에 목욕하면서 말이죠. 그 이후로 단 한 번의 건강 문제도 없었습니다. 노인들에게 천조절은 단지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저천증 사례가 급증하는 겨울철에는 중요한 생존 요인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있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래의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당신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번째 진실. 너무 깨끗하면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청결은 경건함 다음이다 라는 격언은 모두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이 너무 많으면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과학은 과도한 위생, 특히 노년기에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바로 당신의 피부 미생물 군집 마이크로바이오옴이라는 중요한 동맹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유익한 박테리아 생태계는 피부를 덮어 바이러스, 곰팡이 및 유해 박테리아와 같은 병원균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미생물 보호막이 씻은 후 빠르게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65세 이후에는 얇아진 피부, 감소된 유분 생산, 덜 견고한 면역 체계로 인해 회복 속도가 급격히 느려집니다. 2023년 UCLA 미생물학자들과 공동으로 이끈 연구는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는 75세 이상 노인 두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비누로 목욕했고 다른 그룹은 목욕을 일주일에 3번으로 제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매일 목욕하는 그룹은 보호 피부 박테리아 수치가 35% 낮았고 이는 약한 피부 면역력과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경미한 피부 자극에서 상기도 감염에 이르기까지 감염에 더 취약했습니다. 작년에 노인학 저널 Journal of Gerontology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으로 자주 목욕하는 사람들은 감기 및 부비동 감염 발생률이 20% 더 높았는데, 이는 피부 면역력이 복잡한 면역 경로를 통해 기도 방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83세의 강은숙 여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청결에 헌신해 온 분이셨죠. 의사 선생님, 매일 비누로 문지르는 것이 제가 이렇게 오래 산 이유여의요. 그녀는 진료 약속 때마다 주장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겨울, 그녀는 손가락 마디와 팔꿈치 주위에 갈라지고 붉은 피부로 절뚝거리며 제 사무실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약해진 방어력을 뚫고 세균이 들어간 작은 틈새였고 고통스러운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작년에는 4개월 동안 감기에 3번 걸렸고 각각 이전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깨끗함에 대한 그녀의 집착이 자연적인 보호막을 벗겨내어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노인을 위한 위생과 면역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 상세 계획이 있습니다. 목욕 횟수 줄이기. 전신 목욕을 일주일에 2에서 3회로 제한하세요. 이렇게 하면 미생물 군집이 보충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익한 박테리아가 비누 세척 후 안정화되는데 4시에 72시간이 걸립니다. 항균 제품 피하기. 항균이라고 표시된 비누나 바디워시를 피하세요. 트리클로산, 티리클로산이나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와 같은 성분은 나쁜 세균뿐만 아니라 좋은 세균까지 죽여 장기적으로 피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순한 무향 비누나 피부에 자연적인 산도를 모방하고 박테리아 동맹을 지원하는 pH 5 기준점으로의 약산성 클렌저를 선택하세요. 라벨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살균 또는 소독과 같은 용어는 위험 신호입니다. 전략적으로 부분 세척,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에 비누를 집중하고 나머지 몸은 맹물로 헹구세요. 이렇게 하면 팔이나 등과 같이 땀이 덜 나는 부위에 미생물 군집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 조절. 특히 난방 시스템의 건조한 공기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박테리아 균형을 방해하는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하여 집안 습도를 4롬지 60% 사이로 유지하세요. 너무 낮으면 30% 미만, 미생물 군집이 건조해지고 너무 높으면 70% 이상, 곰팡이와 유해 미생물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목욕 후 보습. 몸을 말린 지 3분 이내에 무향, 저자극성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가두고 피부 장벽 기능을 지원하여 미생물 군집의 서식지를 강화하세요. 강은숙 여사는 작년 3번째 감기 이후 마지못해 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목욕 횟수를 주 3회로 줄이고 순한 오트밀 기반 비누로 바꾸었으며 침실에 가습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녀의 피부는 매끄럽고 감염이 없으며 단 한 번의 감기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덜 문지르는 것이 더 많은 힘을 의미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83세. 목욕 횟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와 오해 해소. 이제 당신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매일 목욕을 건너뛰면 찝찝하거나 냄새나지 않을까요? 자기 전에 긴장을 풀기 위해 뜨거운 목욕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것들은 타당한 걱정입니다. 특히 매일 목욕이 명예의 훈장이었던 시대에 자란 노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이러한 습관이 지속되는지, 그리고 불편함 없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풀어봅시다. 첫째, 매일 목욕 집착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깨끗한 물이 사치였고 결핵과 같은 질병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성했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에 자랐습니다. 목욕은 질병에 대한 문화적 방패이자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둘째, 사회적 압력이 역할을 합니다. 깨끗함은 존경받을 만함을 나타냅니다. 저는 한때 손주들이 할머니 냄새나 라고 속삭일까봐 하루에 2번 목욕했던 93세 여성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아침 기진맥진하여 쓰러졌고 약한 몸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셋째, 목욕을 건너뛰면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완벽하게 위생적일 때조차도
그것 없이는 끈적거리거나 이상하다고 느낀다고 제게 말합니다. 여기도 현명한 목욕 습관으로 쉽게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결함 재정에 이 사실을 공유하세요.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주요 부위를 부분 세척하는 한 일주일에 3번 목욕하는 노인과 매일 목욕하는 노인 사이에 세균 수치나 감염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건강에 최적화된 것입니다. 냄새 관리 마스터.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을 매일 수건과 순한 비누로 씻으세요. 전신 목욕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과 주 2~3회 목욕을 병행하는 제 환자의 90% 이상이 상쾌하고 자신감 있다고 보고합니다. 습관을 부드럽게 전환, 목욕 횟수를 줄이라고 바로 요구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시도해보세요. 엄마? 40년 경력 의사가 TV에서 너무 잦은 목욕은 노인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약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그 방법을 시험해 보고 싶으세요? 판단이 아닌 실험으로 틀을 잡으세요. 편안한 대안 제공. 일부 목욕을 따뜻한 수건 닦기로 바꾸세요. 스파 분위기를 위해 라벤더 오일 한 방울을 추가하세요. 가벼운 어깨 마사지나 아늑한 족욕도 좋습니다. 이제 85세인 최순희 여사는 늦은 밤 목욕 대신 라벤더 향 수건을 사용합니다. 피부가 덜 건조하고 향기를 좋아합니다. 점진적으로 완화. 매일 목욕한다면 주 6회, 다음 5회, 다음 4회로 몇 달에 걸쳐 줄이세요. 78세 김영철 어르신은 주 3회 목욕에 정착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피부 감염이 사라졌고 기분도 좋습니다. 만약 매일 목욕하는 노인 부모, 친구 또는 이웃을 알고 있다면 이것을 공유하세요. 겨울철 목욕 관련 사고, 저천증에서 낙상까지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지식은 생명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있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래의 댓글로 숫자 3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당신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뜨거운 목욕 수면 신화 깨기. 마지막으로 다룰 신화 하나는 자기 전에 김이 나는 뜨거운 목욕이 숙면을 보장한다는 믿음입니다. 젊은 성인들에게는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목욕 후 천하락은 몸의 자연적인 냉각 과정을 모방하여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제 팀의 2024년 75세 이상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수면 연구에 따르면 취침 2시간 이내에 섭씨 106도, 화씨 약 41도 보다 뜨거운 물에서 목욕하면 수면의 질이 저하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야간 각성이 42% 더 많았고 깊은 수면이 38% 더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화는 열 조절을 늦추고 뜨거운 목욕은 몸이 평화롭게 잠들기 위해 필요한 점진적인 냉각을 방해합니다. 82세 강은숙 여사는 이것을 힘들게 배웠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긴장을 풀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지만 불면증으로 뒤척였습니다. 저희 연구 후 그녀는 취침 3시간 전에 섭씨 100도, 화씨 약 38도 물에서 10분 목욕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녀는 더 빨리 잠들고 상쾌하게 깨어났다고 보고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숙면을 취한 것이죠. 여기 제 노인 수면 목욕 청사진이 있습니다. 미지근하게 유지, 섭씨 102도, 화씨 약 38, 3분 9도. 물을 사용하세요. 진정시키기에 충분히 따뜻하지만 과열시킬 만큼 뜨겁지 않게 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온도계로 테스트하세요. 짧고 굵게 목욕 시간을 5고 10분으로 제한하세요. 더 오래 담그면 천이 너무 많이 올라 냉각을 지연시킵니다. 적절한 시간 선택.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이 아니라
3, 4시간 전에 목욕하세요. 그래야 몸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목욕 후 따뜻한 음료. 추가, 허브차, 카모마일 또는 발레리안 길초근을 마셔 약 없이 휴식을 취하세요. 족욕 시도 대신 섭씨 100도, 화씨 약 38도, 물에 10분 동안 발을 담그세요. 전신 천 변화 없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78세 박민준 어르신은 20년 동안 불면증과 싸워왔고 매일 밤 뜨거운 목욕을 했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그는 취침 3시간 전에 미지근한 족욕으로 바꿨습니다. 2주 안에 그는 7시간 동안 계속 잠을 잤습니다. 약도 없고 졸음도 없었습니다. 잠은 노인 건강의 초석입니다. 현명하게 목욕하여 그것을 보호하세요. 모든 것을 종합하기. 노인 목욕 선언문. 여기 5가지 명확한 단계로 요약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빈도 및 온도. 주 2세 3회. 섭씨 100개의 104도. 화씨 약 3840도. 에서 10분 미만으로 목욕하세요. 피부 관리.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만 비누를 사용하고 pH 5.51 전용 클렌저를 사용하며 3분 이내에 보습하세요. 안전 제일,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를 설치하고 앉아서 샤워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목욕 후 보온. 빨리 몸을 말리고 따뜻하게 옷을 입고 뜨거운 것을 마시세요. 면역력 증진. 순한 비누를 사용하고 항균 제품을 피하며 습도를 46.6%로 유지하세요.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중국 의학 속담에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다음으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당신의 몸은 어떤 나이에도 더 건강한 루틴에 적응합니다. 활기찬 황금기는 오늘 시작됩니다. 이것이 공감된다면 사랑하는 노인과 공유하세요. 그들의 삶에 수년을 더하고 그 세월에 삶을 더할 수 있습니다. 노와이즈 TV, 노와이즈 TV 채널명으로 추정의 우리 모두로부터 현명하고 과학에 기반한 습관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마무리. 자, 여러분. 이것으로 목욕에 대한 5가지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심층 분석을 마칩니다. 이 진실들은 당신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일상적인 의식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현장에서 얻은 이러한 통찰력이 여러분에게도 눈을 뜨게 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 실천할 준비가 된 핵심 내용 하나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뜨거운 목욕 횟수를 줄이거나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더 나은 수면을 위해 밤의 목욕을 제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무엇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즐거웠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모든 연령대에서 번창하기 위한 더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팁을 얻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계속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여 당신의 황금기를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갑시다. 함께라면 70세 이후 휴식의 의미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